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진작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고 나머지 지파들에겐 요단 서편의 땅이 분배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고별 설교한 후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나라,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다음 스토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나라가 세워진 목적대로 가나안에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겠죠? 나라가 완성되었으니 잘 경영되어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잖아요. 자, 이제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성경 목록은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다음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사사기는 어떻게 읽어야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여호수아서에서 땅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지정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붙잡고 읽어야 읽어집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고 흩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사사시대를 여는 열쇠예요.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농사 짓지 말고 양 키우지 말고 다만 열심히 그 시간에 모세오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에 와보니 결과는 그렇지 못했어요. 엉망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도 엉망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했어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러 들어왔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겼어요. 그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쫓겼던 본토미들이 다시 땅을 찾으려고 전쟁을 걸어오자 다급해진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자기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평안해지면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쳐들어오면 또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들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12명의 사사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법을 따라 살면 왕이 없어도 이상적인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사사기랍니다.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사사시대의 정사가, 즉 12명의 사사 사이클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17장에서 21장은 정사가 아닌 야사가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야사는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해야 했던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엉망진창이었는지, 왜 그렇게 못했는지 그 원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의 그 시대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보통 소설, 시 한 편만 읽어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드라마, 영화 한 편만 봐도 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성격을 딱 알아차리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 끝에 부록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요. 하나는 미가 신상 사건이고 하나는 레위첩 사건입니다. 자, 사사기 읽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이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첩 사건이 사사시대에 어떤 삶들을 살았는지 극단적이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자, 17장, 18장의 미가 신상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자기 어머니의 큰 돈을 훔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아주 심하게 저주하는 것을 듣고 그 저주가 자기에게 떨어지기 전에 어머니에게 양심 고백합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 놀래서 자기가 퍼부은 저주가 아들에게 가지 않기를 소원하며 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자 해요. 그 중에 돈 일부를 떼어내어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한답시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든 후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함께 영광을 돌려요.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도 미가의 엄마처럼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구별할 예물을 드려야겠다, 감사해야겠다 라고 큐티하시면 안 돼요. 언뜻 보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감사 찬송한다니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지금 미가와 미가 엄마는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사시대의 삶이었구나 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상을 만든 후에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모시려는 취지나 방법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죠. 이렇게 잘못된 이유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배운 게 없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한 청년이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되는데 미가는 그가 레위인인 것을 알고 그 집의 제사장 되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레위 청년은 이 집에 있는 신상과 그리고 아들이 제사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래며 아니 이러면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냐면서 막 화를 낸 것이 아니라요. 거주할 곳이 필요했고 월급까지 준다니 이를 좋게 여기고 미가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돼요. 자, 그러던 중 한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정착 못했던 단지파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 5명을 적당한 지역을 정탐하러 보내는데 이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되고 이 레위 제사장과 신상을 좋게 여깁니다. 구 단지파 전체가 북쪽 라기스로 이동하면서 다시 미가 집에 들려서 제사장과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가요. 그리고 이 일을 미가가 뒤늦게 알고 막 뒤쫓아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레이가 어떤 성경관과 목회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백성이고 레이인이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발 사건은 레위 첩사건입니다. 사건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죠? 이번 레이에게는 첩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이였는데요. 그 첩이 친정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 첩을 다시 찾아 데리고 오는 길에 생긴 일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그 동네 사람들 남자들이 찾아와 그 집주인 노인에게 지금 들어간 남자와 성관계를 해야 되니 하겠으니 그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노인은 이들을 말리지만 강하게 나오자 레이는 자기가 나가지 않고 첩을 내어줘요. 그리고 이 첩은 밤새도록 윤관을 당해서 새벽에 돌아오지만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엎어져 죽습니다. 레이는 이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내어 베냐민 사람을 고발을 해요. 그러자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없었다며 크게 분노하여서 그들을 처벌하고자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것은 그 당시 행악자가 기득권층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기득권층들이 다 이렇게 가나안 문화에 젖어 음란이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베냐민 남자들이 멸절 위기에 처하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성경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사사시대 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실패로 끝날 것인가? 창세기 12장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꿈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 모범이 되는 나라, 모델이 되는 나라, 복이 되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사사기서에 들어와 보니 절망이네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드셨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엉망입니다. 미가 신상 사건, 레이 첫 사건, 이런 것을 보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사사시대가 왔을까요? 차라리 다른 나라처럼 얼른 왕을 주시지 왜 사사시대라는 것이 있을까요? 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사사시대의 성격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 왕도 보이고 왕정시대의 왕들도 보인답니다. 기대합시다.